자, 이제 몇 가지 뉴스들과 이슈거리를 봤는데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려면은 오늘 수요일은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 나눴는데 네. 할 게 없다. 할 게 없습니다. 뻔한 거 맨날 그죠? 사실 이제 좀 쉴 수만 있으면 좋은데 방송에서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오늘은 좀 쉬세요. 그럼 방송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하나라도 일단은 시청자분들한테 좀 알려드려야 되는 네, 이런 오늘 부분들이 찾아야 있으니까. 되니까. 예. 자, 그래도 눈에 띄는 부분들은 뭐 매크로는 조차 하고 네. 이제 마이크로하게 보면 섹터로 테슬라와 전기차 네. 이 이슈가 있는데 그리고 2차 전지. 네. 저는 2차 전지는 앞으로 중요한 그 화두가 될 수 있는 게 우리는 지금 대부분 다 전기차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전기 오토바이도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뭐 동남아 가면은 오토바이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베트남의 그 오토바이 이렇게 쫙 하는 거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베트남 하노이 뭐 전철 노선이 신규 개통돼서 이제 많이 줄이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들이 돈을 비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시 오토바이로 돌아가고 있대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는데 거기도 이제 전기 오토바이로 계속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연기관에 대한 사용도를 줄이는 방향 쪽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오토바이 부분에 대한 수요도 그쪽 동남아시아 쪽 시장에서는 꾸준히 증가할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이슈가 연관성이 있어서 자, 네. 화면으로 좀 첫 번째 이슈를 좀 보도록 하죠. 2차 전지의 이제 에코프로비엠 네. 자, 나갔습니다. 공장 일부가 재가동이 된다. 네. 2차 전지 양극재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그렇죠. 해야 되겠죠? 예, 양극재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게 지난번에 한번 화재가 났었지 않습니까?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이런 시정 명령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일부 재가동이 허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캐파를 늘리면서 신규 공장도 증설을 하고 하면서 생산량을 늘릴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회사 대주주와 내부 임직원들의 주식 매매에 대해서 이슈가 좀 됐고 그 뒤에 바로 붙었던 게 저 오창 공장의 화재 소식이었고 그렇죠. 주가가 한번 이제 단계로는 확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네. 이제 천천히 좀 재료를 소화하고 있는데 다시 지금 조금 활로를 찾는 것 같은.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주 관련주들이 이제 테슬라랑 엮여가지고 네. 좀 이제 분위기가 좋게 좀 요즘 다시 회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미래 쪽으로 갔을 때 우리가 이제 배터리 산업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큰 흐름인 거죠. 이제 그 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 이제 양극재의 대표적인 기업 에코프로비엠 이 부분이 이제 다시 공장을 재가동하고 캐파를 늘리면서 생산량도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예. 오늘 아침에 또 눈에 띄는 뉴스 중에 미국의 규제 당국이 화재 위험에 LG 에너지 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조사에 네. 착수했다. 뭐 좋은 소식은 아닌데 네. 뭐 어차피 거쳐 가야 되는 과정이고. 근데 이 부분도 이제 딱 보게 되면은 기존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납품했던 배터리 부분들이 이제 화재를 일으켰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네. 대규모 리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똑같은 유형의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공급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점검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뭐 그걸로 해서 이슈를 해서 문제가 될 소지는 크게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배터리 양극재도 보면 이제 뭐 자주 방송에 언급됐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주력적으로는 3원계. 네, 예. 그러니까 NCM, 예. NCA,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예. 이렇게 되는 양극재를 주력으로 쓰고 있는데 뭐 화재의 위험도 그렇고 해서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이 워낙 뛰잖아요. 네. 니켈, 뭐 코발트, 네. 망간 다 히토류의 형태인데 그런 가격이 너무 뛰다 보니까 채산성도 의구심이 든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LFP, 네. 리튬 인산철 철, 배터리 배터리, 예. 양극재로 네. 뭐 그런 영향으로 이제 에코프로비엠도 사실 뒷전에 좀 있다가 네. 그래도 3원계로 아무래도 일단은 LFP보다 이제 3원계 MCN 이런 부분들의 배터리가
출력? 그 출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좀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화재의 위험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전고체 배터리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술적으로는 갈 수 있지만 이제 항상 그렇지만 채산성이잖아요. 네. 뭐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게 수익성이 안 나면은 일단 이제 지금 기술 개발 부분이 예전에는 뭐 2030년 정도쯤 뭐 완료될 거다 이렇게 됐지만 그게 대폭 당겨졌어요. 그래서 2025년 경쯤이면은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부분들이 이제 출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런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보통 네. 얘기인데 이게 이제 압력이 높아지고 그거에 따른 뭐 쇼티지가 뭐 쇼티지라고 해요. 쇼트라고 그러나 합선 같은 게 네, 생겨서 합선은 쇼트라고. 네. 네, 양극재가 음극재하고 섞여버리면 터지거나 불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양극재하고 음극재는 이제 그 안에 이제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면은 예,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쇼트 형태로 나면서 이게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가스가 폭발하고 뭐 이런 그래서 형태로 그거를 화재가 나는 이제 거니까. 화재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아라미드 소재로 확 감아버리고 막 네. 이렇게도 한다고 합디다. 합디다 하는 그 거야. 완벽한 이제 분리막 부분들에 대해서 아라미드 소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쓰거나 이렇게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아라미드 소재 같은 경우 방탄 소재로도 쓰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되게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팽창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폭발했을 때 일반 강철보다는 이게 이제 신축성도 더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좀 그리고 뭐 효성 첨단 소재가 주로 많이 네. 생산하는. 자,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엠바이오니아도 이제 그거 한다라고 미래에 이제 예. 요즘 뭐 엠바이오니아 뭐 작은 기업이지만 스물스물 또 네. 들썩들썩거리고 그렇죠. 있어서 네. 저희도 주목은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결론은 뭐죠? 다시 봐야 된다? 뭐 일단은 이제 흐름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싸졌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뭐 일단은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조심히 접근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예. 조심하자고. 아니요 이제 뭐 크게 조심할 건 없지만 네. 그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일으키거나 이런 것보다는 현금 투자 형태로 해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뭐 딱 언뜻 느낌이 그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 한때 석탄 발전을 가지고 이제 이 화석 원료, 네. 연료 그리고 뭐 ESG라는 환경 문제 네. 이게 막 난리 났잖아요. 네, 그렇죠. 석탄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러면서 대체 에너지인데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네, 또 석탄을 좀 늘리잖아. 그러니까 오늘 또 미세먼지 또 나오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제 얘기는 그렇고. 그런데 이게 양극재도 예. 한 번에 이렇게 뭐 불난다 그래갖고 완전히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얘기. 대체는 못하죠. 예, 네. 지금. 자, 두 번째 이슈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TNR 바이오팹 네, 네. 신규 투자 확정.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게 일단은 이번 무상증자랑 같이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어제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게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그 치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골 같은 개념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대체시키는 거. 그래서 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형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공장 신규 설비를 증설하기 위해서 이제 84억 규모의 공장 증설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상증자도 실시해가지고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증설을 한다 그러니까 뭔가 뭐 수주나 이런 게 뭐 그러겠죠. 잘 되겠구나라고 추측하는 거죠. 네. 증설이 완료된 건 아니고 예. 이제 시작한다라는 부분이니까요. 인공 연골 네.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바이오라는 분야보다는 약간 바이오 이 장비 의료 장비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의료 장비만 뭐 장비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뭐 몸 안에 들어가는 연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그거를 보형물을 생산해내고 그거를 이식하는 부분이니까요. 네. 자, 두 가지 이슈를 좀 다뤄봤고, 곧바로 이제 또 이영로 차장의 그러면은 오늘 또 네. 쥐어짜는 마른 수건에 쥐어짜는 관심기업. 예, NVH 코리아라는 회사. 어떻게 딱 MVH 코리아? 예. 좀 어려운데?
영어로 이제 NVH 코리아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아니 한글로 이제 등록돼 있어요. 아,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가총액 1,400억에 주가 4,500원. 네. 좀 소형주네요. 네, 소형주인데 제가 이걸 들고 나온 건 요즘 상당히 좀 시장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적이 나오는 기업, 오. 좋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개별 기업으로. 예. 네. 어쨌든 실적이 나오면은 결국은 주가는 그걸 반영을 해줘야 되는 부분, 반영을 해주거든요 언젠가는.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 첫 매출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돌파하는 게 보면은 그 방음제, 그러니까 차량 내에 그 지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엔진에서 나오는 소음, 그다음에 외부 환경에서 나오는 이런 소음들을 같은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는 이런 제품들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제네시스 라인에 다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차 라인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차 라인에 들어갈 때 이게 기존 라인에 자동차 쪽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자동차들마다 모형이 다 틀리고 이걸 부분들에서 그걸 다 만들어내는데 네.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수율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전기차 쪽으로 가게 되면서 GEMP 플랫폼이라는 이 탑재체를 갖고 가기 때문에 바닥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동일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수율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좋아지고 있고요. 작년에 매출 1조 600억 정도를 했는데 영업이 420억. 현재 시가총액 대비 되게 이제 좀 저렴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부터 또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의 기업의 그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그 현대모비스 쪽에다가 현대모비스에서 그 배터리 모듈팩 부분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수주를 받아가지고 이 배터리 팩을 모듈화 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수주를 받아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그 캐시카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차량용 내외 장재 이렇게 네. 표현해야 되겠죠? 네, 예. 보통 우리가 그 뭐 수입 외제차라든지 고급차들 이렇게 보면 안에 뭐 알칸테라라고 해서 네. 약간 그런 소재들? 바닥이라든지 천장 쪽에 이제 그 우리가 방음, 흡음 뭐 이런 부분들을 쓰고 있는 부분들. 네. 우리가 차에 딱 탔을 때 천장에 보여지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폭신폭신한 거라든지 뭐 바닥에 보여지는 뭐 카펫이라든지 또 요즘은 차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맨 바닥 쪽에 이렇게 플라스틱 형처럼 이렇게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커버로 돼 예, 있는. 커버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다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수익성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또 매출은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2%대 기존에 2%대 나오다가 이제 4% 이상 올라왔고요. 이게 좀 더 개선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주가가 조금 움직이려는 뭐 동인이 되려면은 항상 해외 업체, 뭐 테슬라, 네. 리비안 뭐 이런 데다 납품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돼야 되죠. 제네시스는 별로. 이 회사가 어쨌든 이 전기차가 팔리면서 이 동사의 매출이 또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에 테슬라에다가 납품을 안 한다고 해서 매출액이 안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하고 그다음에 이영노 차장의 또 기업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DB금융투자 알지로 금융센터 이영노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